여러분, 혹시 퇴직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이제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혹은 오랫동안 고생했으니 집에서 편하게 지내야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그 뒤에 남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 지루하며 때론 불안한 날들의 연속일 수 있어요. 특히나 50대 중반, 아직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나이에 갑작스럽게 또는 준비 없이 퇴직을 맞닥뜨린다면 그 심리적 부담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죠. 오늘은 55세 제조업 공장장으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오던 어씨가 퇴직 후에 어느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씁쓸하고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례식이 보통 슬프면서도 사람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조차 퇴직자의 애매한 처지나 미래의 불안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하니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조금은 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오늘 글에서는 먼저 어씨의 에피소드를 통해 퇴직 후 현실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짚어보고 이어서 실제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3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내가 주도하는 퇴직 후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작은 힌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 55세 제조업 공장장 어씨의 은퇴 후 장례식장에서의 씁쓸함. 어씨는 55세까지 한 제조업 공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50여 명 정도였고 30년 가까이 일해오면서 현장의 해결사라는 별명도 생길 만큼 능숙하게 공정을 관리하고 사내에서도 인망이 두터웠죠. 그러나 최근 회사가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 어씨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게 새 삶을 시작한 지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어씨는 오랜 지인의 장례식장에 갔어요. 회사 다닐 때라면 조화나 부조금도 회사 명의로 보내주고 상부상조하던 동료들과 함께 조문을 가곤 했겠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퇴직자 신분으로 장례식장에 나타난 어씨를 보고 지인들은 어쩐지 말없이 서로 눈치를 보거나 애매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특히 그 장례식에서 우연히 만난 한 동료는 최근 승진 소식을 전하며 요즘 회사 분위기가 바쁘다. 너도 퇴직금 잘 굴려서 편히 지내라 같은 말을 무심코 내뱉었는데 어씨는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다고 해요. 분명 축하할 일이고 퇴직자에게 잘 지내라라고 말하는 것도 크게 이상할 건 없지만 그 말 속에서 자신이 이미 한 발 뒤로 밀려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마치 너는 이제 게임이 끝났고 우리는 아직 경기 중이야 라고 들리는 듯해서 상갓집이라는 공간이 더더욱 서글프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결국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 어씨는 퇴직 후 내 위치가 이렇구나를 실감했다네요. 갑자기 시간은 많아졌지만 어디로 발을 옮겨야 할지 막막했고 회사라는 조직이 사라지니 모든 인간관계마저 희미해지는 기분이었죠. 아마 많은 분들도 이런 느낌을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하게 되실 수도 있겠어요. 2. 흔히 볼 수 있는 퇴직 후 현실 사례 3가지. 어씨의 이야기가 조금은 낯설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사실 주변을 살펴보면 퇴직 후의 삶이 예상 밖으로 힘겹고 쓸쓸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살펴볼게요. 일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B씨의 착각. B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후 58세에 퇴직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성실히 저축해서 어느 정도 모아둔 자산도 있었고 퇴직금도 제법 받았죠. 그래서인지 B씨는 퇴직만 하면 여행도 마음껏 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해야지 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한두 달은 좋았지만 그 이상 시간이 흐르자 점점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각자 일과 학교로 바쁘고 본인은 혼자 남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돈이 부족한 건 아닌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지루함과 무력감에 빠지고 나니 오히려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퇴직 전엔 몰랐던 목적 없는 삶의 공허함을 크게 느끼게 된 사례죠. 이 퇴직하고도 계속 일을 해야만 해 C씨의 불안. C씨는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을 맡다가 55세에 퇴직했고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아이들은 아직 학비가 많이 드는 상황이었고 집 대출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험이나 정보 없이 무작정 시작한 자영업이 실패로 이어지면서 퇴직금도 대부분 까먹고 오히려 빚을 더 지게 된 겁니다. 쉬겠다고 나온 건데 지금은 하루 12시간씩 알바를 해야 할 판이야. 시씨는 결국 몸도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찾아다녀야 했고 경쟁은 치열하고 몸은 고되고 이게 또 악순환으로 이어졌죠. 본래 퇴직 후에는 조금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겠지만 준비 없이 무턱대고 뛰어든 결과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사례예요. 3회사에서는 통하던 내 방식이 여기서는 안 통해. D씨의 인간관계 문제. D씨는 60세 정년퇴직 후 지역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같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퇴직 후에도 나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 하던 습관, 즉 본인이 관리자라는 태도가 일상 모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아니,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예전에는 다들 내 지시대로 잘 움직였는데. 회사는 위계질서가 확실했고 D씨는 오랜 관리자, 생활로 이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당연히 믿었던 부분이 많았지만 봉사단체나 동호회는 전혀 다른 구조잖아요. 서열도 없고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결국 모임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고 자존심이 상해 모임을 그만두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 그에 맞춰 소통 방식도 조정해야 하는데 퇴직자들은 종종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갈등을 겪곤 해요. 3. 퇴직 후에도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방법, 작은 힌트. 자, 이쯤 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퇴직 후의 삶을 덜 힘들고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나 성격, 가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100% 통하는 비결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거리를 몇 가지 제안해 볼게요. 재무 상태 미리 점검하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퇴직 전부터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만큼은 일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직업 훈련을 받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좋습니다. 퇴직금이 있다고 한들 막상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생활비 등 예상 못한 지출이 쉽게 발생하니까요. 인간관계 유지와 확장에 투자하기. 회사 밖에서의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퇴직하고 나면 회사라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죠. 동호회나 봉사활동, 지역 모임 등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자체로도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다만 앞서 D씨 사례처럼 과거 지위에 기대기보다는 수평적 상호 존중의 태도로 다가가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은퇴 후에는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라는 식의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나 회사에서의 직급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내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이 오거든요. 이럴 때 나는 어떤 재능이 있지? 내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나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를 천천히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글쓰기나 그림 혹은 뭔가를 만드는 일, 후배나 동료를 멘토링하는 일 등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하면 또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있답니다. 4. 마무리하며. 55세 제조업 공장장, 퇴직 후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비참한 현실. 이라는 제목은 사실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장례식장은 누구나 찾기 꺼려지는 곳이지만 동시에 인생의 여러 단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곳에서 어씨가 느낀 소외감과 상실감은 아마도 많은 퇴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스며드는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그 현실에 주저앉아서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자책하기만 한다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고 말 거예요. 물론 회사를 떠나는 순간부터 안정과 인정이 줄어드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다시 내 삶을 빛나게 만들까?에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돈, 인간관계, 자존감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퇴직 후
삶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 퇴직 전부터 미리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해두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나만의 분야를 찾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만약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셨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비참한 현실 대신 조금 더 자신 있고 주도적인 퇴직 후의 삶을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게 될 퇴직 후 삶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55세 제조업 공장장 씨가 퇴직 후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비참한 현실이라는 한 사례를 중심으로 왜 은퇴 후 삶이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외로움을 안겨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씨의 사례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씨는 30년 가까이 한 제조업 공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며 동료와 후배들 사이에서 신뢰와 인정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구조 조정이라는 돌발 상황 속에서 명예퇴직이라는 타이틀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죠.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장례식장에서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오랜 동료들과 지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선 여전히 회사라는 집단 속에서의 존재감과 퇴직자로서의 소외감이 동시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한때 인정받던 리더가 이제는 옆에서 지켜보는 관객이 된 듯한 그 모순된 현실은 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심리적 공허함을 대변해 주는 듯 했습니다. 1. 은퇴 후 공허함, 왜 우리를 덮치는가? 퇴직은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조직과의 작별은 단순히 일만을 잇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인간관계의 큰 축을 잇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의 위치나 역할이 곧 개인의 가치였던 사람들이라면 퇴직 후에는 내가 누구였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씨 역시 회사에서 현장의 해결사로서 당당하게 살아왔던 시절을 뒤로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공허함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새로운 삶의 국면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 결과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안정감의 부족으로 인한 고독과 외로움이 커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 전문가가 보는 퇴직 후 준비의 중요성. 저도 오랜 기간 재무 상담과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퇴직 전후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퇴직 전부터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준비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저축만으로는 앞으로의 삶을 충분히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씨의 사례에서 보듯 회사라는 공동체와 함께하던 시절에는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나 상부상조의 문화가 존재했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지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자금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퇴직 후에도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취미나 특기를 살려 부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유지와 확장입니다. 회사에서 쌓아온 인맥은 퇴직 후에도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나 그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씨가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무거운 분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고독함이 아니라 오랜 조직 생활에서 비롯된 소속감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부터 동호회, 자원봉사, 취미 모임 등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연령과 직업에 관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재발견과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회사에서 관리자나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심어두었던 분들이라면 퇴직 후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라는 고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글쓰기, 강연, 멘토링 혹은 단순한 취미 생활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면 단순히 일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전략. 저희가 상담해온 여러 사례 중 특히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8세에 퇴직한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모은 자산과 퇴직금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은퇴 생활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나에게 할 일이 없다는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결국 B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여러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B씨는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5세에 퇴직한 C씨입니다. C씨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자영업을 무리하게 시작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C씨는 주변의 전문가와 상담하며 재무 계획을 재정비하고 점차 작은 규모의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한 노력과 주변의 도움 덕분에 현재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며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60세에 정년퇴직한 D씨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D씨는 오랜 관리자 생활로 인해 자신이 사회에서의 위계를 당연시 여겼지만 퇴직 후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소통의 즐거움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과거의 습관이 남아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점차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현재 D씨는 동호회의 리더로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도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말합니다. 4. 앞으로의 준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퇴직 후 삶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무 계획, 사회적 관계 구축,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재발견이 세 가지가 바로 퇴직 후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듣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씨와 같이 오랜 세월 한 조직에서 온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사람들이라면 퇴직 후의 삶은 때때로 큰 공허함과 좌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찬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칼럼을 마치며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인생의 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밑거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인생의 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한 계획과 주변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퇴직 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여정 속에서 스스로를 믿고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